항상 물은, 고인 물은 흐르게 하면 맑아지잖아요. 어혈을 빼서 피의 유속이 빨라지는 순간 산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혈소판이 녹다가 안 녹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있는 건 무조건 이 사혈요법이 가장 치료 효능이 빠른데,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수술을 하면 염증 부위를 도려내는 게 수술이잖아요. 그 염증 부위를 이렇게 도려낸다고 해도 일반 밖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넓은 부위를 여유 있게 충분히 도려낼 수가 있는데, 치질하거나 항문의 그 관략근은 많이 도려내버리면은 관략근이 개방이 되면 항문이 이렇게 조절하는 능력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심한 부위만 도려내고 마르면 거기 이렇게 재발을 반복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근데 이 염증이 있는 거는 우리가 어혈을 빼서 저녁에 어혈을 빼서 어혈이 나왔다. 그러면 아침이 상황이 달라질 정도로 빨라요. 근데 이제 거기가 치질을 앓은 지가 오래됐다가 하면 어혈량이 많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통상적으로 빼보면 보통 심한 경우라 해도 5, 6회 정도 빼놓으면은 상처는 거의 꾸덕꾸덕 아물어요. 근데 완전히 끝날 때까지 빼려고 하면 한 12회 정도는 빼야 될 거예요. 일주일 간격으로 한 12회 정도 빼면 되는데, 오늘 제가 이 치질 강의를 하라고 그러길래, 이왕 치질을 고칠 것 같으면 우리가 나이 드는 사람들은 치질하고 전립선 비대하고는 거의 사혈점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전립선 비대도 여기에다 함께 엮어가지고 함께 치료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따로따로 뭐 강의하느니. 우리가 전립선 비대 그러면 어때요? 오줌 줄기가 가늘어지는 거거든. 이쪽으로 돌아가면 아마 치질 강의 주제로 하는 사람들은 좀 섭섭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염증은 사혈하면 무조건 낫는 병이에요. 그리고 어혈을 빼내서 피가 돌면 항문 관략근이 유연해지고, 또 장 무력증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를 빼주면 피가 장 기능이 회복돼요. 그래서 29번이 사혈하기는 좀 번거로워도 거기를 빼면 변비 있는 사람 변비도 없어지고, 얼굴에 기미 있는 사람은 기미도 없어지고, 여성이라 생리통 있는 사람은 생리통도 효과가 있고, 생리불순이면 생리불순도 효과가 있고, 하여튼 거기 하나를 빼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건 아주 많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나 여자나 사혈점은 동일해요. 근데 이제 남성인 경우도 보통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제가 밤낮 그렇게 얘기하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요산 수치가 높아지고,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질소의 밀도가 높아지고, 질소의 밀도가 높아지는 만큼 혈액 속에 산소 부족이 오면, 산소 부족이 체세포들이 영양분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떨어지면, 그 소화시키지 못해서 못 먹어 치운 만큼 혈액이 누적이 되면 고지혈증이 되잖아요. 이걸 혈관에 놔두면 혈관이 막힌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 세포들은 그 혈관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액체 상태의 지방 단백질을 혈관 바깥으로 밀어내서 이놈이 굳어버린 게 체지방인데, 전립선 비대는 바로 이 과정에서 전립선 비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립선에서 전립선 비대증이 왔고, 요실금이 왔고, 이런 변비가 왔지만, 출발점으로 따지면 혈관이 막히지 않으면 이런 병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려면 혈전 어혈이 있어야 되고, 혈전 어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어떤 질병을 일으킬 만큼 그 많은 양의 어혈은 쉽게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100에 한 3%, 5% 정도는 어혈이 조금 생겼는데 재수없이 한 군데 가서 집중적으로 모이면 엉뚱한 병이 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우리 인체의 모든 장기 조직들은 말초 모세혈관이 50% 정도 막힐 때까지는 질병이 안 오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가 막히면 그 옆으로 돌고, 그놈이 막히면 옆으로 돌고, 또 일정량이 막히면 혈관이 팽창되고 이러기 때문에 50% 정도가 막힐 때까지는 아무런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상당히 무서운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어떤 증세가 왔다면 이미 60, 70% 막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60, 70%의 말초 모세혈관을 막으려고 하면 어혈이 조금 갖고는 그렇게 많이 못 막아요. 어혈이 많아야 60, 70%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양의 어혈이 생기려고 하면 1차적으로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야만 그 많은 양의 어혈을 만들 수 있다. 그럼 이 말하면 그냥 해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효과를 좀 빨리 볼 수도 있고, 그냥 빼기만 해도 효과가 좀 느릴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집 짓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연장을 안 주고 집을 지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집 짓는 연장을 주고 집 짓는 기술이 있다고 하면 보다 쉽게 질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몸도, 우리 세포들이 웬만큼 이렇게 막히면 스스로 그걸 뚫을 수 있는 환경 조성. 그러니까 세포가 힘을 쓸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뭘까요?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거든요. 그러면 맑은 혈액을 그 환부까지 돌려만 주면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오늘 강의 주제는 뇌동맥류네요. 먼저 질문 내용부터 읽고 그 다음에 답변하는 시간 가져보기로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천사회보를 최고로 배우면서 실제로 나 자신이 직접 임상도 해보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아 나이보다 건강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항상 심천사회법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3년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두통혈 왼쪽 대머리 보조혈보다 조금 더 옆쪽에 꽈리같이 부풀어 오르다 없어지곤 해서 별달리 걱정하지 않고 살아오는데 지난달부터 부풀어 오르다 없어졌다가를 반복하다가 요즘은 쿡쿡 쑤시기도 하고 하여 심천사회법에서도 뇌동맥 파열 부분에 대하여 강의나 교육하는 자료가 영상에서 찾기가 어려워 사혈요법으로 치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두통혈이나 대머리 보조혈에서 사혈을 하여야 하는지, 또 부풀어 오른 곳에 부항캡을 걸어 어혈을 빼도 되는 건지 조금은 겁이 나서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뇌동맥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잘 배워 치유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질문 내용이네요. 사실 이제 뇌에서 오는 뇌동맥류다. 그러면 이제 뇌에 이제 굵은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다가 터지면 뇌출혈의 위험성이 많은 질병이에요. 근데 이제 이 병은 우리가 심천 생리학에서 바라보면 그냥 거의 99% 예방도 가능하고 조금 진행이 돼서도 치유가 가능한 게 이 병이다. 사실 뇌 정맥류 같은 걸 가지고 걱정한다 이러면 심천 생리학에서 바라본다면 웃을 일밖에 안 돼요. 한번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뇌에 동맥에 굵은 혈관이 있습니다. 굵은 혈관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말초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맥 혈관을 여러분들이 고무호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고무호수를 앞을 딱 막아놓고 수도꼭지를 틀어버리면 어떨까요? 고무호수가 약한 부분이 이렇게 늘어나서 부풀어 오르겠죠. 그런데 이런 증세들이, 근데 요게 혈관이 기형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한글의 풍선처럼 이렇게 불어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부풀어 오를 수가 있는데, 현대의학으로 보면은 이게 참 힘든 병입니다. 완치도 불가능하고, 잘못하면 혈관이 터져가지고, 뇌출혈이 일어나서 이제 중풍으로 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질환인데요. 근데 이제 이 병을 우리가 예방하고 치료하려고 하면은, 이게 뇌에서 이런 증세가 뇌동맥류가 발생했지만 출발은 뇌가 아니라는 걸 상식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혈관이 부풀어 오른 끝이 막히지 않으면 중간은 부풀어 오를 수가 없고, 또 부풀어 오른 부위는 상대적으로 혈관이 가장 얇아져서 힘이 없는 부위가 부풀어 올랐다 이렇게 진단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번 따져봐요. 왜 특정 부위 혈관이 약해졌을까? 또 동맥 끝에 있는 말초 모세혈관이 왜 막혔을까? 근데 따지고 보면 두 가지가 원인은 같아요. 왜 그런 거니? 항상 동맥 혈관 밖에는 말초 모세혈관이 있거든요. 동맥 끝에 있는 말초 모세혈관이 막히지 않으면 중간에 동맥이 피해 압력이 높아져서 그 중에 약한 부위가 혈관이 팽창돼서 뇌동맥류라고 하는 병은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들으니까 한 환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오래전 얘기인데, 뇌혈관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니까 금실로 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더 이상 늘어나지 말라고 전부 감았다고 그래요. 참 제가 바라보면 배꼽을 쥐고 웃을 일이지요. 여러분들 생각해도 어때요? 고무호수가 압이 높아져가지고 한쪽에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어요. 그러면 거기를 동여매는 게 나을까요? 끝을 압력을 키워주는 게 나을까요? 그게 이 상식에도 없는 게, 그래서 제가 현대의학을 보면 생리치의 진단 시각 자체가 없다. 그래서 뇌동맥류를 이렇게 진단하려고 하면 아마 이 질문 내용으로 보신 분은 책만 보고 하셔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 가지고 이제 걱정을 하는데,
뇌 동맥류가 올라가면은요, 1차적으로 고지혈증이 아니면 뇌혈관을 막을 수가 없어요.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려고 하면 일단 혈액이 뻑뻑하니 고지혈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간 기능이 떨어져서 고지혈증의 혈질이 응고돼서 그놈이 웬만한 압력 갖고는 돌지 않고 뇌 동맥 끝에 있는 말초 모세혈관이 적어도 80% 이상 막혀야 뇌 동맥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뇌 동맥류에 있는 사람들 아마 제가 보기에 95%는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제 강의나 유튜브 책을 보면 그렇게 설명했죠. 맨 먼저 우리 몸에서 신장 기능이 가장 먼저 떨어져요. 신장 기능이 먼저 떨어지면 1차적으로 혈액 속의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요산 수치가 높아지는 만큼 질소 밀도가 높아지고 질소 밀도가 높아지는 만큼 산소 부족이 오거든요. 이 산소 부족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만병의 출발점, 이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산소 부족이 체세포들의 영양분을 소화시키는 능력을 소화 연소시키는 능력을 떨어뜨려 버리면 체세포들이 못 먹어 치운 영양분이 혈액에 누적되는 게 고지혈증이에요. 고지혈증은 혈액이 좀 걸쭉해지는 거죠. 영양 밀도가 높아져서요. 그러면 이 말초 모세혈관은 머리카락처럼 가늘기 때문에 이때부터 막히기 시작해요. 근데 이 말초 모세혈관이 막히는 순간은 현대학으로는 진단이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우리가 MRI 사진을 찍으면은 혈관에다 조영제를 넣잖아요. 조영제가 야광 반사물질입니다. 야광 반사물질인데 이거를 조영제를 넣고 피와 이제 섞여 돌고 엑스레이에 MRI 강한 빛을 탁 투과하면은 그 조영제 야광 반사물질이 반사되어 나오는 것 가지고 우리가 혈관 형태나 비정상 조짐들이 이렇게 사진에 나타나는 형식이 지금 현대 MRI 진단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런 진단 시각 가지고는 뭐가 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진단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이 말초 모세혈관 끝을 막아서 피가 돌지 못하면 혈관이 막힌 부위는 조영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진 찍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그냥 정상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혈관이 막힌 시간이 오래되면은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인체는 한 몸이라고 해도 피가 잘 도는 데가 있고 혈관이 막혀도 피의 유속이 느린 데가 있어요. 이 느린 데는 산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피의 유속이 아주 느려져서 강산의 산화작용이 혈관벽을 부식시켜서 산화작용으로 녹이는 거와 앞이 막히는 게 동시에 일어나야 뇌혈관이 부풀어 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유속이 느린 상태에서는 어때요? 산도가 높아지면 결국은 우리가 고무 풍선 같은 걸 햇빛에다 오려놓으면은 슬그머니 삭아서 그냥 찢어져 버리듯이 우리 혈관도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얇아지려고 하면은 산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얇아질 수가 없고 혈관이 막히려고 하면 혈전 어혈 없이는 절대 혈관이 막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뇌 동맥류가 있는 사람은 아마 95% 정도는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고혈압이 있는 환자들이 뇌혈관이 터져서 뇌출혈로 인해서 중풍이 많이 오니까 고혈압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근데 고혈압에 오는 원인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이 6번을 막으면 고혈압, 5번을 막으면 저혈압, 9번을 막으면 뇌경색, 1번을 막으면 뇌출혈인데 신장과 간이 망가져서 피를 여과하는 기능은 그대로 놔두고 혈관이 막혔다고 혈전용해제 쓰고 혈전용해제는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만 녹일까요? 아니면 혈관벽도 한꺼번에 녹여버릴까요? 혈소판, 혈전, 혈관벽, 신경선의 피복 동시에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또 혈전용해제를 오래 장복시키면 신부전증 환자가 5배 이상 발병한다고 현대의학에서 통계적으로 밝히거든요. 이거는 뭐냐? 그 혈전용해제의 강산의 산화작용이 뇌와 신장과 연결된 신경선의 피복을 벗겨버리면 뇌파 누수로 뇌파가 약해진 만큼 신장이 소변을 걸러주는 기능이 떨어진 만큼 혈액 속에 말하자면 요산 수치가 높아지고 계속 악이 악을 놓고 이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제가 보면은 참 이게 뇌 동맥류 하나 이거를 예방 치료 못하고 뭐 고지혈증 고혈압을 치료 못한다 이러면은 일찌감치 손 터대야 돼요. 저도 이 똑같은 얘기를 하도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지치기도 하거든요. 그 오직 하면 고혈압, 당뇨 초기 하나 못 고쳐서 고지혈증 하나 못 고쳐서 이런 뇌 동맥류가 악화되면 그거 터져가지고 이제 그래서 고치기 어렵다. 근데 출발 단계에서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서 어혈을 더 이상 못 생기게 하고 이미 막힌 데는 쫓아가서 빼버리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을 갖다가 이런 거를 가지고 고생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 그래 이분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아픈 뒤만 쫓아가면서 뺐을 거예요. 그래도 헤모글로빈 수치가 10 밑으로만 안 떨어지면 어혈이 나온 만큼은 좋아져요. 근데 이런 식으로 빼면 5년 10년을 빼도 사혈이 끝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보면 5번에 보면 몰아빼기라고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 인체라고 하는 게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말초모세혈관이 자기 나이 %만큼 막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체 말초모세혈관을 90% 이상을 막아버리면 심장이 피를 땡겨도 혈액이 딸려올 수가 없고 심장이 앞으로 혈액을 품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말초모세혈관은 눈에 안 나타나거든요. 사진을 찍어도 막힌 건 아예 안 나타나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심장이 멎어서 뇌사가 아니고 심장이 멎어서 이 죽는 증세들은 말초모세혈관이 90% 이상이 막혀야만이 사망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이만큼 말초모세혈관이 막히는데 우리 인체는 스스로 그거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한 90년 동안 말초모세혈관이 막히면 사망에 이르는 거는 대부분 피해갈 수가 없고 거의 뭐 99%는 한 90년 정도 이렇게 살면은 사망에 이르는 게 바로 원인이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8번을 빼서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버리면 어혈이 만들어지는 걸 90% 정도는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대로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8번에서 50% 이상 나올 때까지만 빼준다고 그러면은 근한 20년 동안은 재발 안 합니다. 짧아도 10년에서 20년은 재발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심천생리학을 이렇게 배운다고 하면 항상 적은 병이 커서 큰 병이 된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적은 병으로 출발할 때 그러니까 100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사고도 있고 중금속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어떤 병은 오는데 이거는 극히 일부분이고 우리가 순환기 계통의 전체적으로 따지면 맨 처음에 출발점은 아마 97% 이상은 신장 기능이 먼저 떨어져요. 신장 기능이 먼저 떨어지면은 고지혈증이 되고 만성피로가 먼저 오고 약간 살이 찌는 초기 증세가 와요. 이때 8번을 빼서 고쳐버리면 고혈압이라고 하는 병은 올 수가 없어요. 또 고혈압이 설령 왔다고 하더라도 이때 8번과 6번을 빼서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50% 이상 나올 때까지만 빼준다고 하면 고혈압은 100명 치료하면 최소한도 99명이 10년, 20년 재발한 게 완치되는 병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거 심장과 간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밤이고 낮이고 끊임없이 혈전, 어혈이 만들어져요. 이 어혈은 이미 막힌 데다가 다꾸가 또 보태주고 이쪽에다 다 싸면 또 이쪽에다 싸고 이쪽에다 싸고 이러다가 이제 90% 이상을 막아버리면 심장이 멎어서 사망에 이르는 걸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 심천생리학은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이해하면은 너무 열심히 하면 제가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안 죽어서 탈이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선 제가 이제 이분 같은 경우 머리가 지끈지끈 쑤신다. 이거는 상당히 이제 위험 수시가 있어요. 위험 수위가 있는데 제가 얼굴을 탁 보면은 정확하게 지금 어느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안 보고 포괄적인 얘기를 해줘도 좋아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보시고 일단 대처하는 게 일단은요 1순위를 그냥 안전하게 1번 17번을 1순위로 먼저 사회를 하세요. 1번 17번을 묶어서 1순위로 하고 2순위를 9번 53번을 함께 빼주세요. 그리고 3순위를 8번을 빼주고 만약에 고혈압이 있다고 하면은 6번이 3순위고 8번이 4순위고 9번 53번 요게 이제 5순위 요런 식으로 이렇게 빼준다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갖고 이분이 고혈압이 있다면 고혈압도 치료가 돼야 되고 고지혈증이 있다면 혈전용제를 먹지 않아도 혈질이 정상해야 되고
만약에 당뇨로 진단받았다 그러면 당뇨로 진단받은 지 5년, 요즘 같은 거 이제 여기 식품들, 예를 들어서 뭐 영양분, 철분, 염분, 어혈을 불리는 첨거시기 이런 거 다 보충하면서 하면 당뇨로 진단받은 지 7년 이내라고 하면 당뇨병까지도 완치되는 게 적어도 97% 정도는 완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우수래요. 근데 이런 질병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 멀쩡하게 어혈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빨라요. 근데 이제 이 사회를 할 때 그렇거든요. 이제 얼굴을 보면 어혈이 얼마나 만들어지는 속도가 빠른가 느린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비유를 하면 내 몸에서 어혈이 만들어지는 양보다 빼내는 양이 적으면 5년, 10년을 빼도 끝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승부를 보려고 할 때는 이제 병이 예를 들어가지고 아주 깊은 사람들은 어혈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빼는 게 많아야 확 표가 나고 한번 치유가 되면 10년, 20년 재발 안 하거든요. 근데 아직 큰 병이 없으면 임시 응급처치로도 치료 효능은 충분히 볼 수 있죠. 1차적으로 1번, 17번 먼저 빼세요. 그리고 이제 고혈압이 있는 거와 없는 거가 달라요. 고혈압이 있다면 6번이 2순위고 그냥 6번 뺄 때 6번, 14번 함께 빼주고 고지혈증이 있다고 하면 6번, 14번을 묶어서 2순위로 빼주고 3순위로 8번을 빼주고 4순위로 9번, 53번을 빼주시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로 진단받은 지 7년 이내라고 하면 부사의 균형만 맞춰서 빼준다면 97% 안 나서면 제 공부가 잘못된 거예요. 또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되면 근 10년, 20년은 고혈압이 됐든 당뇨가 됐든 뇌동맥류가 됐든 적어도 10년, 20년은 재발할 가능성 없어요. 그러면 한 20년 후에는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 20년 후에 지금 뺀 자리에 똑같이 또 한 번 쫙 빼주면 또 20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게 생리 이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참 보면서 답답해요. 우리 인체를 이제 하나씩 끊어서 보면 뇌혈관이 부풀어 올랐으니까 이거 터지면 큰일 났다. 물론 터지면 큰일 나요. 이건 이제 뇌출혈이고 반신불수가 되든지 뭐 예를 들어 혈전용해제를 먹는 상태에서 터져버리면 과다출혈을 해서 갑자기 사망할 수도 있고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이 병이 뇌에서 왔지만 출발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3차 합병증으로 뇌에서 그러니까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이 1번 위치를 막아서 앞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뒤에서 계속 이걸 밀어붙이니까 중간에 뇌 혈관이 팽창된 게 뇌동맥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부풀어 오른다고 거기다가 이 금실로 감는다고 신장과 간 기능이 회복되어서 이 피가 맑아지겠느냐. 그 끝에 있는 말주 모세혈관 속의 어혈이 사라지겠느냐. 새롭게 만들어지는 어혈을 더 이상 만들어지지 못하게 막겠느냐. 또 이렇게 많이 막겠다고 하니까 이때 쓸 약은 뭐예요? 현대학에 되면 혈순용해제밖에 없어요. 혈순용해제 쓰면은 가뜩이나 혈관이 벽이 사가가지고 지금 부풀어 올랐는데 거기 혈소판까지 터진 상태에서 혈관벽을 세버리면 어떡할까요? 지혈이 안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뇌출혈에 대해서 강의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고혈압약이나 혈전용해제가 나오기 전에는 뇌경색이든지 뇌출혈이든지 쓰러지면 적어도 3년, 7년은 똥을 좀 받아내면서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혈전용해제 먹으면서 뇌출혈로 딱 쓰러지면 불과 며칠 만에 죽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 혈전용해제가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어혈이 많은 거 당연하거든요. 밤이고 낮이고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키지 않는 한은 밤이고 낮이고 혈전은 계속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진 어혈은 이미 막힌 데서 자꾸 갖다 보태줘요. 근데 여기다가 뭐 운동이나 뭐나 한다고 혈액 속에 산소를 고갈시켜서 이제 산소 부족에 의해서 신장이 빨리 뛰어서 혈액 압력이 콱 높아지면 이제 퍽 터져버리죠. 그래서 참 이 세상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기적도 없고 혹시나 하는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공부를 해보면 제가 얘기하는 내용들은 정확히 상식적인 얘기, 자연의 생리 법칙, 공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꾸준하게 사회하려고 하면은 물론 힘은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응급조치로도 충분히 효능이 있고 지금 이분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헤모글로빈 수치를 잘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헤모글로빈 수치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1차적으로 1번, 17번을 먼저 빼줘야 그 꽈리처럼 불어난 혈관이 터지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혈전용해제를 먹는 상태에서 그 혈전용해제가 혈관벽을 터뜨려가지고 혈관이 터졌다.
그럼 혈관벽만 녹인 게 아니고 혈소판도 녹여버리고 혈관벽도 녹이는 이런 기능이 한번 새버리면 혈액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가지고 과다출혈로 그냥 의식 잃어서 그냥 죽어요. 그럼 두개골 안쪽에서 피가 꽉 찼는데 밖에서 보면 모르죠 뭐. 그래서 세상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선 뭐 이렇게 꽃감이 달다고 혈압약 먹는다고 혈압이 내가 그러잖아요. 고혈압약 10년 짧으면 20년 먹는다고 완치된 사례에 내가 있냐고 반문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TV에 보면 입안에 이제 갱년기 증세에 봐서 입안에 염증이 생긴다, 우울하다, 죽을 것 같다, 필요 없이 몸에 열이 난다. 이런 소리들 가만히 듣는 거, 아이고 저걸 하나를 치료를 못해서 저 고생을 하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하느니 집에서 부부간이 답답하면 자기 아들내미니 딸내미를 가르쳐가지고 사회를 해달라고 해도 고쳐버리면 되죠. 그래서 저도 이 일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정신적으로 좀 지치기도 해요. 살 길을 이렇게 알려줘도 본인이 하기 싫다고 아파서 뇌출혈로 죽는 걸 내가 그걸 어쩌라고요. 그래서 실제 알고 보면 이 사회요법이 우선 비용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서 뇌출혈을 쓰러지고 가서 검사받고 와서 우리가 의료보험까지 다 청하고 들어가는 것 따지면 3분의 1, 5분의 1도 비용 안 들어갑니다. 그래 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세요. 제가 공부하면 뇌 동맥류로 뇌혈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 이것만 고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왜냐?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가면 첫째는 그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앞부분에 말초 모세혈관이 먼저 막혀줘야 되고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그 밖에서 말초 모세혈관이 막혀서 혈관을 좁혀야 돼요. 그래도 피의 유속이 느려져서 아마 혈전류계를 먹고 그랬는지 아니면 피의 유속이 느려져서 혈질이 강산의 산화작용이 혈관벽을 녹여버려야 이것이 부풀어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이 녹여버리면 터져버리겠죠. 그러려고 하면 이게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절대 뇌동맥류라고 하는 병은 올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체 생리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부지런 떨면 고지혈증, 만성피로, 살이 좀 찐다 싶을 때 8번을 빼면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 안 합니다. 이때 내버려둬요. 왜? 모르니까. 고혈압이 와도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거. 왜냐? 사진 찍어봐서 간경화 간암 아니면 간 정상이니까 그냥 내버려둬요. 또 당뇨병 와도 내버려둬요. 그 다음에 혈액이 걸쭉해서 이제 걸쭉한 혈액이니까 어때요? 삼통 여기저기 막겠죠. 그럼 이제 걸쭉해도 혈액이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수도 말하면 고인물이 돼버리죠. 고인물은 시간이 가면 썩어요. 썩어서 이제 이쪽 저쪽 툭툭 터지면 아이고 이것 때문에 하다가는 그냥 아이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네요. 제가 얘기하는 건 종교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신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의 법칙, 생리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혈관을 고무호스라고 생각하고 수도꼭지에다 꼽아놓고 앞에 꼭 막아버리면 중간에 고무호스 얇은데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앞을 틔워줘야 되겠느냐? 예? 앞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건 내가 심장이 왜 빨리 뛸까요? 산소가 부족해서. 산소는 왜 빨리 뛰어요? 혈액 속의 질소 밀도가 높아져서. 질소 밀도는 왜 높아졌을까요? 산도가 높아져서. 산도는 왜 높아졌을까요?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져서. 이 지극한 이 상신을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고혈압을 치료 못하고 고지혈을 치료를 못하고 당뇨를 초기 때 치료를 못해가지고 요즘도 밤낮 코로나 하면은 뭐라 그래요? 기저질환. 그래서 인간은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 본인이 마음의 문이 닫히면은 일러줘도 몰라요. 그래도 제가 답답하면 그런 소리 하거든. 어리석은 놈은 손에다 쥐어줘도 그게 뭔지 모른다고요. 제가 말이 좀 지나쳤나요? 제가 같은 얘기를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한 35년 동안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이 질문하신 분이 들었다고 하면 그렇게 해요. 이게 여기저기 그냥 아픈 데만 쫓아다니다 빼면 5년, 10년을 빼도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제 유튜브나 이런 거를 자주 보면 항상 최종적으로 끝내야 될 부분은 8번 신간혈입니다. 그래서 8번을 빼서 소변 빨아들이는 비가 50% 이상 나오는 데까지 빼줘야 되는데 사실 사회도 그렇거든요. 이제 급하게 죽을 병이 아닌 사람들은 조금 빼도 빼는데도 효과 충분히 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승부를 한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탁 해서 한 내가 20년 건강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뺄 때하고 그냥 아마추어들이 이쪽 저쪽 조금 빼다가 그래서 내가 부탁하는 건 해먹은 수치를 10m로만 떨어뜨리면 어떻게 빼도 안 빼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 대신 끝이 안 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냐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어혈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신장과 간을 회복시키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밤이고 낮이고 어혈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만들어진 거 빼고 만들어진 거 빼고 더 이상 만들어지는 걸 못하게 중단시켜놔야 한번 뚫어놓은 데가 다시 안 막힌다는 거는 상식이잖아요. 지금 이분은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로 상당히 고생할 수 있고 아마 이 정도 하셨다고 하면 제가 혈전용해제는 안 드셨을 거라고 믿어요. 터지면 큰일 납니다. 1차적으로 오늘 당장이라도 1번, 17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빼세요. 용기 내서 빼라고 제가 뭐에 보릴게 어떻게 빼는가요? 이렇게 하고 빼면 됩니다. 보여요? 저도 이제 1번, 17번 요거 빼고 나면은 지금 이제 8번 이제 원래 처음에 예전에 할 때 제가 이제 8번, 9번, 53번, 1번, 17번 이렇게 빼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픔으로 돌아와서 5번, 30번, 4번, 18번 이렇게 빼다가 지금 다시 이제 머니치로 온갖 이제 뺐다 싶어 뒤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빼면은 그 다음에 어디 뺄 거냐? 20번하고 47번 빼면 제가 이 안경 벗을 겁니다. 우리 몸은 혈관이 막히면 어떠한 영양분도 피가 돌지 못하니까 공급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인체 생리 구조는 피길이 열려서 혈관이 막히지 않아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세포 분열은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공이든 뭐든 인체 모든 조직은 체세포 개체수가 정상 조직 세포가 그냥 정상으로 100이라고 할 때 70%가 망가져도 막힌 혈관을 뚫어서 혈관이 10%가 열려서 영양 공급이 10% 늘어나면 10% 세포 분열이 더 일어나고 20%면 20%, 30%면 30%. 그게 중요한 거는 헤모글로빈 수치를 안 떨어뜨리면서 하는 거. 또 우리가 사혈활적에는 외부 외피해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청거시기로 녹이고 불리면서 빼는 거하고 그냥 빼는 거는 차이점이 많이 나요. 사실 이게 뇌 동맥류도 그렇잖아요. 막힌 데는 지금 두개골 안쪽이고 우리가 사혈하는 건 두개골 밖에서 빼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빼는 거와 그걸 불려서 우리가 손에 때 묻었을 적에 비누로 이렇게 씻겨놓고 물에다 헹구는 거와 그냥 헹구는 거는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서 차근차근 그래서 그래요. 아무리 급해도 바늘 이렇게 허리에 매서 못 쓴다고 우리 인체 그래요. 약 하나 뚝딱 먹고 수술 한번 뚝딱 해서 병이 낫고 예방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 인체 구조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초모세혈관은 그걸 약으로 녹이려고 하면 혈관이 삭아서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나무도 원래는 영생구조다. 나무다 우리 인간도 원래 영생구조다. 나무도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면 세포 분열은 영원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천년 묵은 가지를 땅에다 꼽아봐라. 같은 환경이면 천년을 또 살 거고 그 가지 똑같이 또 꽂으면 또 천년을 살 거다. 근데 나무도 수관이 막히는 걸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고 우리 인체도 나무나 동일하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면 세포 분열은 영원한데 말초모혈관이 막히는 거를 우리 인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한 90년 동안 막히면 수명이 다하는 거 어쩔 수 없거든요. 이 논리 하나만 가지고도 8년 빼서 더 이상 어혈 만들어지지 못하게 하면 100은 아니어도 90% 이상은 중단시킬 수 있거든요. 이미 빼고 이미 막힌 데는 쫓아가서 빼줘도 저도 지금 이런 거 아니면 그냥 강의해도 되죠.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요걸 읽어야 되니까 안경을 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거짓말 못 하잖아요. 이제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딱 보여줬으니까. 근데 이 다음에 이런 원고 앞에다 갖다 주고 내가 읽으려고 하면 내 강의는 원고 없어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읽고서 이게 답변을 해야 되니까 안경을 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안경을 벗는지 안 벗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보면 알겠죠. 그래요. 오늘도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여러분들 세상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일주일에 3시간만 여러분 몸에다가 시간 투자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경제가 어렵고 하기 너무 힘든다. 그러면은 2번, 3번, 2번, 3번, 2번, 3번 이것만 계속 빼서 2, 3번만 뚫어놔도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고 나는 기초체력이 좀 간단하. 헤모글로빈 수치가 10까지 안 떨어져. 그러면 236, 236, 236, 236 요것만 빼도 많이 좋아지거든요. 책에 나온 대로.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사혈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막 일주일에 300g, 500g, 또 500g, 700g 막 뺄 때 하는 방법과 이제 그런 고사의 균형을 안 맞추면서 그냥 응급사열로 몇 번 빼는 거 아니면 내 몸을 그냥 서서히 우리가 밭에다 거름 주고 물 줘가지고 서서히 키우듯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알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겁니다. 예. 여러분 반가웠어요. 다음 주에 봐요.